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갑시다. 상반기 마지막 날 온유의 뉴스 시작할게요. 저는 장도수 PD. 저는 윤 PD입니다. 자, 헤드라인 꼬고. 첫 번째 뉴스, 윤 대통령 부부 첫 다자외교 데뷔전. 두 번째 뉴스, 내일 7월 임시국회 열릴까? 세 번째 뉴스, 완도 실종 일가족 숨진 채 발견. 네 번째 뉴스, 7월부터 달라지는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요. 온유래. 자, 헤드라인 이런 순서대로 오늘 갈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월요일에 오후 1시 때 녹음을 하는 바람에 전기료 3원 상승 예상하고 마무리했는데 이게 웬걸? 5원 상승했더라고. 이거는 우리의 예상이 없던 빗나갔어. 건데. 근데 우리가 그때 한 번에 상승할 수 있는 건 3원이고 연내에 최대로 상승시킬 수 있는 게 5원이라고 얘기를 했다? 어떻게 갑자기 5원을 한 번에 상승을 시킨 거야? 이것이 말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3. 그래, 그게 최대라 그랬잖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3원을 맥시멈으로 잡고 가격을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람 5원이 된 것입니다. 원래 이게 그날도 당일에 3시에 발표를 한다고 했어. 3시에 발표를 했는데 5시에 밀렸어. 발표를 한 거야. 근데 왜 그러냐 봤습니다요. 그런데 여기 이제 한전 내에서 전기료 그 규정 인상 폭을 3원에서 제한을 5원으로 높이는 약관의 개정안을 정부에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전 내에서 이 개정을 하면서 시간이 늦어졌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3원에서 5원이 최고 올릴 수 있는 돈이 돼가지고 5원으로 올린 것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못 뉴스를 전한 것 같았지만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러한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들이 그때 있었다. 1시 때 했던 월요일에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최대는 3원이고 연간이 최대 5원이니까 이번엔 어쨌든 3원밖에 못 올려요라고 얘기를 한 건 그 당시엔 팩트였어. 맞아. 근데 갑자기 몇 시간 안에 그 약관이 바뀌면서 이제 5원을 한 번에 올릴 수 있게 된 거지.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어쨌든 저희는 5원 5시 올랐다. 전에 이거 업로드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팩트입니다. 변명을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뉴스를 전하는 프로그램이니까 5원 올랐습니다. 예. 하고 끝. 온유래. 자, 다음 또 급하게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최저임금 이슈. 헤드라인은 우리가 안 꼽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빨리 말씀드릴게요. 일단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9,620원. 올해보다 5% 인상이 되었습니다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노동계하고 재계 간의 가격 차이가 많이 심했거든요. 얼마랑 얼마였어? 일단 노동계는 처음에 3차 수정안에서 1,080원 을 내놨습니다. 올해보다 10%를 올리는 아니었고 경영계는 1.9%를 인상해서 9,330원을 제출했고 차이가 꽤 나네. 여기에서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막 한참 다투고 뭐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협의가 될 것 같지 않자 결국에 거기 최저임금위원회 안에 있는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시한 시급이 9,620원이라는 것입니다요. 근데 다들 막 퇴장하고 난리 났다며. 예. 원래 뭐 어쨌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올리는 건 그래. 맞는 일이에요. 물가 상승률이 4.5%가 이번에 올랐으니까. 근데 표결을 앞두고 근로자위원 중에 민주노총 소속 4명이 인상률이 너무 적다며 퇴장했고 또 재계 쪽 9명은 인상률이 너무 높다며 퇴장했고 그래서 남은 공익위원들끼리 5% 인상을 그러니까 그 결정지었다. 격차를 마지막에 도저히 그러니까 원래 그 전에는 이게 시일이 결정해야 되는 날을 기한을 지킨 적이 없거든요. 최근 몇 년 동안. 근데 올해는 이렇게 위원들이 그냥 정해서 일정을 딱 맞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최저임금 잘 챙겨 받으면서 일하도록 합시다. 9620. 네, 누군가에겐 최저임금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한테 최고임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요.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자, 그럼 이제 준비했던 헤드라인대로 가볼까? 첫 번째 뉴스, 윤 대통령 부부 첫 다자 외교 데뷔전. 지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나토가 열리고 있어요. 나토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는데 근데 이게 내가 알기로 나토 그 먹는 나토 말고 진짜 정치 뉴스에서 나오는 나토는 약간 그 서양 국가들이 참여하는 조합체 아니었어? 동양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토는 약간 다 코 크고 백인들이 썼던 기억이 나는데 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에 가게 됐나? 일단 윤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나토에 참석한 것입니다. 그치, 처음인 게 맞지. 나토라는 게 왜 우리가 이제 백인들밖에 못 본 것 같냐라는 게 당연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로 불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린 태평양밖에 이제 붙이는 게 없는데 대서양은 아주 먼 곳입니다. 어쨌든 북대서양 조약기구로 불리고 여기가 냉전 시대 때 유럽 동북 공산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러시아나 뭐 이런 공산주의들 이런 데 있죠. 이제 여기가 그걸 견제하려고 미국하고 유럽 서부 국가들 간에 맺은 군사 동맹 체제입니다. 군사 동맹 체제예요. 약간 연합군 느낌이네. 세계대전의 연합군 그렇지. 느낌. 근데 지금 사실상 이제 그쪽에서 공산주의가 다 몰락했잖아요, 사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모인 것이 뭔가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이 강한 미국이랑 유럽의 안보 협의체처럼 보이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근데 이 나토 최근에 뉴스에 한 번 또 나온 적이 있었어. 언제냐면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그때 이 전쟁 난 게 우크라이나가 나 나토에 가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러시아가 이걸 막으려고 하다가 이 전쟁을 일으킨 거였잖아. 그러니까 이 나토가 엄청 핫한 이슈인가 봐. 여기 다 들어가고 싶은가 봐. 그러니까 거기 우크라 주변에 인접 국가들도 다 나토 가입하겠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 우크라이나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나토 이야기는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어쨌든 지금 윤 대통령이 나토를 참석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미국이랑 유럽의 군사 협의체인데 어째서 이제 이 먼 곳, 이 대한민국이 대서양까지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곳에 간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참석할 이유가 없었는데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초청을 받은 거야. 아, 초청받아서 간 거야? 근데 이제 여기에 일본이랑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도 초청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태평양을 끼고 있다. 약간 우리 나와버리잖아. 태평양을 끼고 있다. 근데 중국하고 러시아도 태평양이 붙어 있잖아. 그러네. 근데 중국, 러시아는 안 부른 이유가 뭐겠어? 그러니까 딱 느낌 싹 견제하는 거지. 따돌리는 거지. 이 사람들이 G2라고 하죠. 중국하고 미국.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뭔가 견제하는 느낌 싹 나오죠. 오케이. 지금 모양새로 보면은 러시아하고 중국이 뭔가 포위된 모양처럼 된 거야. 왜냐하면 한국이랑 뭐 일본이랑 여기 쪽이 다 갔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당연히 빡치죠.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반발했습니다. 아니 한국 나토 참석 예민해 이렇게 했지.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외교부가 중국과 러시아를 반대하기 위해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린 이런 그냥 취지의, 초대받아서 가는 이런 거예요. 취지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오뉴레. 그 윤 대통령이 나토에서 연설을 했어요. 연설 내용을 간단하게 짚어보면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무모한 핵 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주어가 누구예요?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려는 이 주어 여기. 이게 전 세계를 비핵화하려면 내가 느끼는 그 주어가 다른 건가? 알겠습니다. 그냥 뭐 그 비핵화의 길을 가려면 어쨌든 국제사회 비핵화 의지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거든. 나토에 그러니까 한국 그 미국 일본 정상이 다 갔잖아. 일본도 초대받아가지고 미국은 원래 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이렇게 만났다. 근데 한미일 정상회담이 되게 오랜만이었던 거야. 4년 9개월 만이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셋이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겠어. 북핵 얘기했죠. 북핵 얘기하고 마무리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게 되게 지금 좀 애매한 게 한일 양자 정상회담은 무산되고 한미 양자 정상회담도 무산되고 이렇게 셋이서만 모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그 사진 보니까 위치가 다 바이든이 가운데에 있고 양쪽에 한미가 어쩔 수 없어. 한일이 있는 거 보니까 중재자 같은 느낌으로 바이든이 있더만. 그리고 이거 뭐 윤 대통령 지금 뭐 되게 돌아와봐야 알겠지만 핀란드 정상회담도 취소되고 나토 사무국장 면담도 일방적으로 연기 통보받고 이래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좀 망신당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기는 해. 근데 어제 나토 그 위원장은 오늘 만난다고는 하긴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우린 원래 나토의 주인공은 아니었기 때문에 놀랍진 않다. 초청받아 간 것이잖아요. 그래. 우리가 연 것도 아닌데 뭐. 오뉴레. 근데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같이 갔단 말이야. 그치. 하얀색 옷 원피스 입고 딱 올라갔고 비행기에서 딱 인사하고 갔잖아. 등장부터 화제였어. 김건희 여사가 나토에 동행하면서 그러니까 첫 외교 무대 데뷔전을 한 건데 어쨌든 지금 전용기에서 내리면서 대통령 부부가 막 손잡은 모습, 막 김 여사가 막 발찌를 찬 거 막 이런 거 다 화제가 됐습니다. 발찌도? 발찌.
발찌 나 안 찬 지 오래됐는데. 진짜 너무 오랜만에 듣는 말인데 발찌. 어쨌든 그래서 근데 이제 윤 대통령 내외가 스페인 국왕 주최 만찬에 참여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또 김 여사가 화제가 됐는데 여기 갔을 때 하얀 드레스에 하얀 장갑을 착용을 하고 갔고 이제 여기에서 스페인 국왕 부부하고 악수를 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다. 그런데 이제 기념 촬영에서 좀 뒤로 뭐 빠지려는 거 같이 잡고 이렇게 주춤주춤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거기에서 뭐 스페인 국왕 부부가 이제 만내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솔직히 처음이라 긴장할 수 있죠. 아주 내 나와바리가 아닌데 긴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제 드레스 색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드레스 색을 왜 흰색을 입고 갔냐? 장갑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왜 순백색을 입고 갔냐? 그런데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전쟁 중인데 그치. 전쟁 중인데 어떻게 검정색을 입어야 됐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참고로 드레스 코드를 말씀드리면 칵테일 드레스라고 한다. 바닥에 안 끌리는 드레스로 색 제한은 없었습니다. 다만 대통령 드레스 코드는 짙은색 정장이었다. 라고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배우자의 드레스 코드 색깔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아서 흰색을 입었다. 오케이. 단독 일정도 있었다고 하던데. 여기 주 스페인 한국문화원에 방문해가지고 이른바 K컬처를 홍보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애국자라고 격려를 하면서 이제 취재진 앞에서 목소리를 낸 게 이제 윤 대통령 당선 이후로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 아, 그전에는 이제 뭐 사진 같은 게 찍히고 이제 뭐 원거리에서 뭐 목격이 되고 뭐 이런 거였는데 말을 한 게 처음이구나. 여러분이 애국자.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두 번째 뉴스. 내일이 7월이야. 좀 끔찍한 일이 아주 그냥. 상반기가 다 갔어요. 내일이 7월 1일인데 임시국회가 열릴까? 난리지. 지난번에 윤 PD가 얘기했는데 국회 공백이 지금 길어지고 있잖아. 한 달이 넘었습니다. 네, 이게 법사위원장 자리 싸움 놓고 서로 네가 하네 내가 하네 하면서 국회를 열지 않고 있고 근데 이번에 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것도 구성 합의 못하겠다 이러면서 둘이 계속 서로 막 싸우느라고 국회가 안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후반기 국회가 아직도 안 열리고 있잖아. 그러면 주요 법안들 처리도 못한다고. 당연하지. 일단 민주당이 7월 1일에 임시국회를 소집을 했는데 그러니까 일단 민주당의 주장은 이거야. 본회의를 일단 열겠다. 그리고 국회의장을 거기에서 단독으로 선출하겠다. 아, 지금 국회의장이 공석이에요, 여러분. 국회의장이 없어가지고 뭐가 더 안 되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선출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구나. 어쨌든 국회의장은 그러니까 그 국회의장의 롤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회자다. 이제 국회를 진행하는 사회자. 그러니까 백분 토론의 손석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언제적 손석희입니까? 아, 지금 너무 앵커인가? 네, 사회자가 있어야지 이게 회의가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없는데 이제 회의가 어떻게 되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자기들이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선출한다. 그러니까 사회자라도 뽑아서 시작을 하겠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공석인 상태에서는 본회의가 개최가 돼야지 의장 선출이 가능하고 민주당은 국회 사무총장이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중요한 건 국민의힘은 국회법상 사무총장은 임시국회를 소집할 권한은 있지만 본회의를 개최할 권한이 없다. 이거는 위반이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그 국회의장이 없으니까 민주당은 사무총장은 있잖아. 그러니까 사무총장이라도 본회의를 소집하자라고 얘기를 한 건데 국민의힘은 아니 거기서 더 나가야 돼.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소집하고 사무총장이 진행하거나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 아, 그런 거야? 근데 국민의힘은 그건 법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비토를 놓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이거 또 법적으로 막 이걸 법리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이게 맞고 막 저게 맞고 막 또 막 난리 아사리판입니다. 그렇게 난리 아사리판을 하면서 국회는 열리지 않고 있다고. 그런데 이제 이 와중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필리핀에 가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에 가 있는데 원내대표는 이런 내부적으로 그치. 당끼리 이거 하라고 있는 직함인데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보통 여야 협상 중에는 이제 원래 예정돼 있던 해외 출장 일정도 막 취소하고 막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전반기에 뭐 흔히들 말하는 검수완박 한창 그때도
이제 국회 그 박병석 의장이 이제 해외에 나가는 거를 취소하고 해외 출장 일정을 어, 취소했지.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두고 이제 민주당은 아니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필리핀 이 상황에 순방을 가? 해외 순방을 가는 바람에 이거 지금 조율이 잘 안 되니까 여야 간에 민주당은 이 상황에 왜 갔냐 어. 이러고 있고 국민의힘은 뭐냐면 옳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아 좋은 핑계가 생겼다고? 아니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너네들끼리 날치기 보내 열어? 아, 이 명분 되는구나. 그게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또 이거 가지고 또 난리 아사리파입니다요. 그러니까 아사리파는 계속 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국회가 다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아사리판인 거야. 온유래 온유래 온유래.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을 보면 데드크로스거든? 기사 봤어? 아 봤지. 데드크로스 하는데 데드크로스가 무슨 뜻이요? 데드크로스를 좀 쉽게 설명을 해주겠어? 명령인가? 아니 데드크로스를 느낌으로만 알잖아. 데드크로스 느낌 어때 딱? 데드 죽는다는 약간 거 그래 아니야. 느낌 별로 안 좋아. 죽어가는 거 이게 아니야. 약간 원래는 주식시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이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알아들을 거야.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보다 하향한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겠지. 그냥 데드크로스 그 느낌이 맞아. 약세다. 불쾌한 느낌이 맞아. 죽어가는 느낌이라는 거구나. 오케이. 숨이 끊어지는 느낌. 그리고 반대로 상승세인 거는 골든크로스라고. 이게 느낌 그치. 딱 어때? 느낌 좋지. 골든이잖아. 골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계속 데드크로스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안 좋다는 것이네. 그치. 그러면. 지지율이 계속 하향 곡선으로 가고 있다. 조사할 때마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근데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야 요즘에. 근데 이게 뭐 물가 오르고 뭐 전기요금 오르고 하면서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국회가 원구성도 못해.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 더 부담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이게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게 보통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갔다 오면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나토 갔다 온 거 지나고 나면 지지율이 올라올 수 있을지 이걸 한번 지켜보면 재밌겠다. 과연. 근데 물가가 너무 올랐지. 살기 너무 힘들긴 해. 막간 지식이야. 데드크로스와 골든크로스. 그냥 요즘 윤PD 제작감이 약간 데드크로스네. 무슨 소리야. 나는 데드였던 적이 없는데. 그렇게 사용법을 설명해 드리는 거잖아. 온유래 요즘 골든크로스요? 데드크로스요? 아 요즘? 좀 미미해.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세 번째 온유래 뉴스. 네, 세 번째 슬픈 소식이 나왔는데 완도 실종 일가족을 저희가 지난번에 소개했는데 결국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어제 완도 해상에서 차량을 이제 인양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조윤아 양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알려주시죠. 아직은 경찰 수사 중이야. 아직 수사 중이라는 얘기는 이제 극단적 선택인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 단순 교통사고나 뭐 범죄에 연루됐거나 그 아우디 흰색, 은색 차량이 뭐 고장이 난 거거나 그런 모든 경우의 수까지 배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극단적 선택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죠. 지금 정황상. 경찰은 실종 직전에 그 부모의 행적과 통신금융 내역 등을 토대로 조사를 하고 있고 근데 경찰 수사 결과 이 부모가 지난달 초부터 실종 직전까지 인터넷에 수면제, 극단적 선택 방법, 뭐 가상자산, 화폐, 가상화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루나코인 이런 거를 검색한 점을 이제 확인이 됐어. 루나코인은 우리가 그때 테라 루나 하면서 8회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때 요는 뭐였냐? 루나코인이 일주일 만에 97%가량이 떨어졌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다뤘던 건데 아마 짐작컨대 그 부모가 이 루나코인에 투자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아빠의 검색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완도 방파제 수심, 방파제 차량 추락, 익사 고통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 방법의 계획을 고민한 흔적이 남아 있어요. 검색 결과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다들 안타까운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 우리가 CCTV 마지막 CCTV를 보면 그 딸이 엄마 등에 옆에서 축 늘어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 유독 축 늘어져 있어. 그래서 이제 뭐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왔었거든. 왜냐면 그때 너무 윤PD 말대로 너무 축 늘어져 있었어서. 맞아.
근데 이제 수면제를 검색했던 기록까지 아. 나와서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어떡해. 보고 있고 경찰이 공식 확인한 일가족의 채무 규모가 1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이제 부부의 소득이나 씀씀이 등을 감안하면 물론 1억 원 너무 큰 돈이지만 막 그렇게 셋의 목숨을 잃을 만큼의 큰 부담은 아니라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고 의문점이 몇 가지 있어. 윤PD 운전하지? 하지. 주행을 해서 바다에 빠졌으면 기어가 어디 있어야 돼? R. 아니. 이 사람 뒤에 면허 뺏어야겠네. D. 드라이브. R은 후진이에요. 드라이브. 아래 있어도 되긴 하지. 근데 이제 기어가 P에 있었던 거야. P는 파킹. 그럼 주차를 해놓은 상태에서 빠졌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좀 의아한 첫 번째 의문점이고 두 번째는 발견이 됐을 때 아빠만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대. 근데 뒤에 뒷자리라서 안 맨 거 아닐까? 뒷자리 이제 다 매야 돼. 그러니까 그냥 야매로? 아무튼 경찰은 차량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했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차량 고장이나 단순 교통사고 가능성까지 이제 뭐 들어볼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수사 결과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일가족의 이제 죽음이지만 어쨌든 이게 사회 현상하고도 묶여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그게 더 속상한 거지. 그러니까 이 가족뿐만이 아니라 어느 가족에서도 이 루나 코인으로 돈을 잃고 그치.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게 우리의 일처럼 느껴지니까 이게 안타깝네 너무. 너무 안타깝죠. 이거는 개인의 어떤 죽음이라기보다는 좀 똑똑해 보이고 싶다. 네 번째 오늘의 뉴스 가겠습니다. 이제 주민등록증 이제 모바일로 된다고 하는데 실물 주민등록증 그러니까 민증 없어도 이제 증이라고 하지 않나요? 민증 없어도 핸드폰 이용해가지고 신분 확인 가능하다고 하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여태까지 안 됐던 게 좀 이상하지 않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무튼 근데 지금은 아직은 안 돼요, 여러분. 아직은 안 되는데. 왜? 어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시범 운영 첫날이었는데 먹통됐대. 에라이. 그러니까 아직은 안 되고. 에라이.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생겼대. 그 뭐 생체 인증 솔루션에 뭐 문제가 생겼다는데 나 문과라 이런 거 모르겠고. 근데 이용자가 몰려가지고 정보 처리 못 하고 있는 것 같아. 대충 보면. 그러니까 이제 트래픽을 너무 예상 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이게 미뤄졌어요. 7월 12일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의 시행이 미뤄졌으니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 아까 윤PD가 얘기한 그 증, 우리 그 발급받는 20살 되면 발급받는 그 증 없어도 주민등록증상의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을 QR코드를 이용해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럼 이제 술집에 민증 안 가져가도 되는 검사 거네. 안 받잖아. 아니야, 나 너무 자주 받아가지고 너무 행복하네 나는 진짜. 아무튼 이제 핸드폰만 들고 다니면 된다는 거 아니야? 그치, 술집이나 뭐 편의점에서 술 담배 살 때 이제 이걸로 된다라는 얘기죠. 공항에서도 된대 참. 진짜? 왜 하지만 여권은 가져가야겠죠. 당연한. 이거 믿고 여권 안 가져갔다가는 출국을 못합니다. 그거네. 제주도 갈 때가 꿀이겠다. 제주도 갈 땐 여권 없어도 되고 민증만 있으면 됐었잖아. 근데 이제 그걸 핸드폰으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민증 그거 맨날 꺼내기가 귀찮잖아. 사실 티켓이랑 맞아. 해가지고. 그럼 이제 핸드폰에서 다 할 수 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용할 거예요? 저는 술집에서 너무 검사를 자주 해가지고 진짜 매일 오늘도 이용할 것 같아요. 순결한 눈으로 저렇게 거짓말. 진짜 내가 너랑 술 한두 번 마셨냐? 선배님이랑 먹으니까 내가 검사 안 받았지. 무슨 소리야? 나 편의점에서 매번 민증 검사 받아. 에이, 거짓말. 진짜 우리 회사 앞에 편의점에서 맨날 검사 받아.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오뉴레. 이용하려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정부 24 앱에 접속해서 본인 인증과 기본정보 입력은 해주셔야 돼요. 이거 안 하고 갑자기 뭐 핸드폰에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생체 인증을 하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상세정보 화면에 노출되니까 좋습니다. 등록하시고 12일부터 쓰시면 될 것 같아. 예. 이것과 더불어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뭐죠? 첫 번째는 일단 이거 주민등록증 모바일로 대체 가능하다. 제가 대충 알려드릴 거예요. 자세하고 관심 있는 건 더 찾아서 보세요. 예. 두 번째는 뭐냐? 회전교차로 알아? 알지. 회전교차로 그거 내가 진입해. 돌고 있는 차가 있어. 누가 우선권 있는지 알아? 돌고 있는 사람. 그치. 그거 이제는 과태료 문대.
아, 끼어들면? 안 비켜주면. 회전교차로 특히 제주도나 이런 지방 지역에 많잖아. 그래서 회전하고 있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것이 룰이다. 기억하시고. 또 운전 관련이야. 어린이 보호 구역이야. 자, 윤 PD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어. 어린이 보호 구역이야.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 어떡해. 근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어. 사람은 없어. 그럼 어떡해? 일단 잠깐 멈춘다. 아니 거짓말하지 마. 그냥 가잖아. 아니요, 저는 일단 멈추고 봅니다. 저는. 횡단보도에서는 저렇게 윤 PD처럼 무조건 잠깐 섰다가 가야 된다. 예. 보호자가 있어도 서야 되고 없어도 서야 되고 사람이 있어도 없어도 무조건 섰다가 가라. 어기면 범칙금과 과태료가 있다. 아, 그러면은 이제 몰래 이제 그 신고하시는 분들이 찍을 수도 있다는 거구나. 그치. 또 그 뭐 이거 조심해야지 파파라치 같은 거. 그러니까. 그리고 다음 이건 또 윤 PD한테 좋은 소식인가? 집 산 적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지역, 주택 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 비율, 이거 우리가 LTV라고 하죠. 이거를 80%까지 늘려줬대. 근데 그래도 뭐 80% 딱히 늘려도 그 20%를 못 채웁니다. 정부는 LTV 완화와 연계해서 원리금 상환 비율도 완화를 하는데 이 목적이 이제 청년층의 대출 한도를 높이는 거라고 하는데 이게 높아졌다고 대출을 받는 게 좋을지 아닌 게 좋을지는 각자의 판단. 아니, 금리가 너무 높은데 어떻게 받습니까? 맞아, 금리가 너무 높아. 그래.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꼭 하나 얘기를 하고 싶었어. 그 빅뱅의 승리를 떠올리며 이 얘기를 들어줘. 현재 군인 등이 범한 범죄는 군사법기관에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고 있었지. 군사법원. 그래서 이제 승리가 바로 군대로 튀었죠. 바로 군대로 튀어서 버닝썬 사건을 군대에서 수사랑 재판을 받았잖아. 근데 이제 복무하면서 복무하면서 복무 기간도 채우면서 그러니까. 수사도 받는 이런 개꿀 같은 걸 누렸는데 하반기부터는 성폭력 범죄, 사망하거나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 입대 전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 사법기관에서 수사 및 재판을 담당한다. 그러니까 이제 승리 같은 케이스는 나올 수 없어. 그 범죄를 더 늘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치? 아쉽네. 어쨌든 진일보했습니다. 네. 온유래. 그거 또 알려줄까? 네. 7월 5일부터 수의사가 동물 수술 응. 할 때는 보호자한테 진단명이랑 진료 필요성이랑 예상되는 후유증 같은 거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 된다. 지금까지 안 받았구나. 지금까지는 사람 수술할 때 무조건 하잖아 이거. 근데 이제 강아지나 반려동물 할 때는 안 했던 건데 이제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 얘네도 가족인데. 그리고 이제 내년 벌써 내년 가야 돼 우리? 그리고 내일부터,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제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내 방송 이거 협찬 방송이야? 그러니까 반려견이나 이런 이제 목적으로 기르는 원령 2개월 이상의 강아지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고양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물 등록제는 동물의 유실, 유기 방지 등을 이제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꼭 반려견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꼭 하셔라. 언제부터 언제 다시 한번 알려줘. 내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 정보를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니까요. 꼭 기간 내에 꼭 자진 신고 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온유래 듣는 사람들 중에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이제 산책 나가면 다른 강아지 견주들 만나잖아. 만나가지고 반려견 등록하셨어요? 이런 거 물어보고 8월 31일까지래요. 이런 거. 저는 고양이 키우는데요. 산책하다 만났다고 했잖아. 산책하는 고양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고양이는 해당 안 돼요 아직. 강아지만. 네. 어쨌든 유기하지 말고 내 가족은 끝까지 책임지자. 화이팅! 당연하지. 유기하지도 말고 살해하지도 맙시다. 사지 맙시다. 입양합시다. 화이팅!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 끝. 안녕.